이정화는 충남 서산의 낡은 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마루는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렸다. 작은 부엌 한쪽에는 남편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25 젊은 얼굴로 웃고 있는 그 사람은 탄광 붕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0년이 넘었다. 그날 이후 정화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28의 나이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어린 딸 민주를 등에 업고 새벽 시장을 헤맸다. 남의 집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해주고 때로는 김장철이면 동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손품을 팔았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어갔지만 그녀는 딸의 도시락만큼은 절대 허술하게 싸지 않았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밥을 짓고 계란 한 알이라도 반찬통에 넣어주려 애썼다. 겨울이면 손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정화는 찬물에 손을 담가가며 일했다. 민주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손을 꼭 잡고 물었다. 오늘 뭐 배웠어? 엄마,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그럴 때마다 정화는 환하게 웃었다. 딸의 성적표가 곧 그녀의 유일한 보람이었다. 밤이 되면 낡은 이불 속에서 딸을 꼭 안고 속삭였다. 민주야, 너는 꼭 공부 잘해서 엄마처럼 살지 마. 엄마는 내가 의사 선생님 되는 거 보고 싶어? 그 말은 기도처럼 주문처럼 매일 반복되었다. 정화의 전부는 딸이 공부로 성공하는 것뿐이었다. 그녀 자신의 꿈은 이미 오래전에 접었다. 아니, 접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딸만큼은 달랐다. 딸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 환한 세상으로 나가야 했다. 세월이 흐르며 민주는 정화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장학금을 받으며 의대에 합격했고 졸업 후 서울의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다. 정화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평생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울지 않았던 그녀가 딸의 성공 앞에서는 무너졌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쓸쓸함도 섞여 있었다. 이제 딸은 먼 곳으로 가버렸고 자신은 여전히 이 낡은 집에 남아 있었다. 성공의 그림자. 민주는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복도를 걷는 그녀의 모습은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능력 있는 의사로 인정했고 환자들은 그녀를 신뢰했다. 결혼도 했다. 같은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와 만나 가정을 꾸렸고 얼마 뒤 딸 소연이 태어났다. 민주는 종종 동료들에게 말하곤 했다. 여기까지 오게 해준 건 우리 엄마예요. 엄마가 없었다면 전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던 엄마의 손, 겨울에도 찬물에 빨래하던 모습, 장학금 받았다고 기뻐하던 엄마의 눈물. 그 모든 것이 민주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그래서 민주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명절마다 서산을 찾았다.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싶었지만 정화는 완강히 거부했다. 나는 여기가 편해. 내 아버지도 여기 계시고 너희끼리 잘 살아라. 하지만 손녀 소연이 태어나자 정화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렸다. 민주가 일을 계속하려면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결국 정화는 낡은 집을 비우고 서울로 올라왔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행복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소연이 그림책을 들고 물으면 정화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글자를 읽어주려 애썼다. 허리는 아팠지만 손녀를 안고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만큼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딸도 잘 살고 손녀도 건강하게 자라고 자신도 쓸모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느낌. 그것이 정화에게는 충분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민주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병원에서의 경력은 쌓였지만 승진은 더뎠다. 남편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어느 날 저녁 민주가 입을 열었다. 엄마, 나 병원 그만두고 개인 클리닉 열려고 해요. 정화는 국을 뜨다 말고 딸을 바라봤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좋은 병원을 왜?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여기선 한계가 보여요. 내 이름을 걸고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개업 자금이 문제예요.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엄마가 서산에 두고 온 집, 그거 팔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비어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잘 살 수 있어요. 정화의 손이 떨렸다. 그 집은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곳이었다. 민주를 키우며 흘린 땀과 눈물이 스며 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알았다.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서산의 집은 팔렸다. 정화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딸에게 건넸다. 무너지는 기억들. 민주의 클리닉은 강남 한복판에 문을 열었다. 밝은 조명과 깔끔한 인테리어, 최신 의료 장비까지 갖춘 곳이었다. 처음 몇 달은 순조로웠다. 환자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민주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다. 정화도 손녀를 돌보며 딸의 성공을 기뻐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주변에 경쟁 병원들이 생겨났고 경기도 좋지 않았다. 환자 수는 줄어들고 대출 이자는 쌓여갔다. 민주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퇴근 후에도 서류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고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당신이 말렸어야지.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도 내가 잘할 줄 알았어.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정화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졌다. 자신이 판 집의 돈으로 연 병원이 무너지고 있었다. 딸의 꿈이 빚더미로 변해가고 있었다. 밤마다 정화는 조용히 기도했다. 제발 우리 민주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대신 아파도 좋으니.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민주가 물었다. 엄마, 약 드셨어요? 정화는 멍하니 딸을 바라봤다. 무슨 약? 혈압약이요. 아침마다 드시잖아요. 나, 약 먹어?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피곤한 얼굴로 약통을 꺼내 어머니 앞에 놓았다. 어제도 깜빡하셨어요.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자신이 약을 먹는다는 것도 어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흐릿했다. 며칠 뒤에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손녀 소연이 학원에 간다고 해서 정화가 데리러 가겠다고 나섰다. 늘 가던 길이었다. 그런데 골목을 돌자 모든 것이 낯설어 보였다. 여기가 어디지? 정화는 한참을 헤맸다. 같은 곳을 빙빙 돌았고 결국 낯선 사람에게 길을 물었다. 경찰이 집으로 연락했고 민주가 황급히 달려왔다. 엄마, 대체 왜 이러세요? 소연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민주의 목소리는 떨렸다. 걱정보다는 분노에 가까웠다. 남편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검사 결과는 치매 초기였다. 의사는 조기 발견이라 다행이라고 했지만 민주의 얼굴은 창백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주와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어머니를 계속 집에서 모시기엔 무리야. 당신도 일해야 하고 나도 병원 때문에 정신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요양원 알아봐야지. 전문가들이 돌보는 게 나아. 정화는 뒷좌석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조차 딸은 보지 못했다. 잊혀지는 이름. 요양원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있었다. 깨끗하고 밝았지만 정화에게는 낯선 감옥 같았다. 민주가 짐을 정리하며 말했다. 엄마, 여기가 더 좋을 거예요. 전문 간호사들이 계시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도 많고. 제가 자주 올게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의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민주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급하게 돌아갔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다. 첫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낯선 침대, 낯선 천장, 복도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들. 모든 것이 두려웠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꿈속에서도 계속 딸을 찾았다. 한 달이 지났다. 민주는 오지 않았다. 간호사가 말했다. 이정화 어르신, 따님이 전화하셨어요. 이번 주는 너무 바빠서 못 온대요. 정화는 창가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지. 애가 바쁘잖아. 2달이 지났다. 여전히 민주는 오지 않았다. 정화는 매일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민주 언제 오나? 오늘은 오려나? 하지만 오는 사람은 없었다. 가끔 전화가 왔지만 짧았다. 엄마, 잘 지내세요? 저 요즘 정신없어서. 조금 있다 다시 갈게요. 정화는 전화를 끊고 나면 한참을 멍하니 수화기를 바라봤다. 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자신의 기억도 점점 흐려졌다. 어느 날 정화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간호사가 물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화는 한참을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름이 뭐였지? 누구였지? 왜 여기 있는 거지? 모든 것이 안개 속처럼 흐릿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녀 소연의 얼굴만은 선명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그림책을 들고 웃던 아이. 작은 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았던 그 느낌. 따뜻했던 그 순간들. 정화는 그 기억을 꼭 붙잡으려 애썼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저 아이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밤이 되면 정화는 혼자 울었다. 왜 우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저 가슴 한편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다. 누구였을까? 왜 이렇게 그리울까? 계절이 바뀌었다. 어느덧 겨울이 왔다. 정화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또 중얼거렸다. 민주야, 춥겠다.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그 이름만은 마지막까지 잊지 않았다.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딸의 이름. 그것만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정화는 서랍을 뒤지다 낡은 펜과 종이를 발견했다. 손이 떨렸지만 무언가를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을 써야 할까? 누구에게 전해야 할까? 기억은 흐릿했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울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지금 쓰지 않으면 영영 전하지 못할 것 같았다. 마지막 편지. 정화의 손은 심하게 떨렸다. 펜을 잡는 것조차 힘겨웠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단 하나만은 분명했다. 이 말을 전해야 한다는 것. 종이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하나둘 새겨졌다. 때로는 같은 글자를 여러 번 쓰기도 했고, 때로는 멈춰서서 한참을 생각하기도 했다. 무엇을 쓰려고 했더라. 누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더라. 하지만 펜을 쥐고 있으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말들이 흘러나왔다. 민주야, 엄마가 널 키울 때 세상은 늘 힘들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끼니를 잊기 어려운 날들이었다. 내 아버지가 떠난 뒤 엄마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하지만 내 웃음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내가 학교에서 받아온 칭찬 스티커 하나, 상장 한 장이 엄마의 전부였다. 그것이 엄마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정화는 잠시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언제 마지막으로 노을을 봤던가. 기억나지 않았다. 다시 펜을 들었다. 엄마가 내 짐이 되어 미안하다. 내가 힘들 때 더 아파하지 못해서,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엄마는 내가 성공하길 바랐지만 그 성공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잊지 말아라. 너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피어난 꽃이었다는 걸. 그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엄마는 기꺼이 내 그늘이 되었고 내 뿌리가 되었다.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다. 글씨가 번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제 엄마는 너를 놓아주려 한다. 더 이상 내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엄마는 이제 그늘이 아니라 바람이 되어 내 곁에 머물 것이다. 소연이를 잘 키워라.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되 너처럼 짐을 지우지는 마라. 사랑은 자유로워야 한다. 사랑한다, 내 딸. 마지막 글자를 쓰고 나자 정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온 힘을 다해 쓴 편지였다. 펜을 놓자 손에 검은 잉크 자국이 남았다.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베개 밑에 넣었다. 그날 밤 정화는 유난히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었다. 28의 모습으로 어린 민주를 안고 있었다. 남편도 옆에 있었다. 세 식구가 함께 웃고 있었다. 행복했다. 새벽녘 정화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고요한 죽음이었다. 마치 긴 여행을 떠나듯 편안한 얼굴이었다. 민주가 요양원에 도착한 것은 그날 오후였다. 간호사의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어머니를 보는 순간 민주는 무릎이 꺾였다. 엄마.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건넸다. 어머님이 남기신 것 같아요. 베개 밑에서 발견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삐뚤빼뚤한 글씨, 잉크가 번진 흔적, 눈물 자국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가며 민주는 무너졌다. 엄마, 나 이제야 알아요. 엄마가 나를 위해 얼마나.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거칠었다. 평생 자신을 위해 일했던 그 손. 이제는 영영 따뜻해질 수 없는 손. 민주는 그 손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평생 딸을 지켜보던 어머니의 손길처럼. 민주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엄마는 떠났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여기 남아 있었다. 바람이 되어, 빛이 되어 영원히 함께할 것이었다. 요양원 창가에는 정화가 늘 앉아있던 의자가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따뜻한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 것이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